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그 저기 인강 처음 촬영할 때는 제 나름대로 그 멘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들어보셨죠? 멘트 안 들어보셨나? 보통 다 OT 듣고 오시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원래 실강생이었어요. 그러셨구나. 저 OT 듣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OT가 별로 의미가 없었네. 이제 수업 방식은 제가 어떻게 이제 그러면 OT를 안 들으셨으니까 그럼 설명을 좀 조금만 할게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아시다시피 수험이 그 시험이 그 공고나기를 수능형 문제로 내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박노한 교수님 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해드리기로 하고 제가 이 현재 기출을 내었던 이 모든 기출 문제를 다 분석을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요거는 시험 나올 만하다. 그리고 이제 관연도에 시험을 쳤던 그 기출 문제랑 그 다음에 그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시험 유형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묻는 것도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수능 쪽으로 관통하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이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풀면 좋겠다 싶은 걸로 제가 모아놨어요. 원래는 문제 수가 굉장히 많은데 제 마음 같아서는 다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리고 또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고 개념적으로는 공부 한번 해볼 만한 것들만 쭈루룩 모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프린트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프린트 제공한 거를 토대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건데 PPT 화면이 혹시 하얀색이 잘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걸 이제 검정색으로 바꾸면 글씨가 작아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안 보이죠? 네, 흰색으로 할게요. 잘 보이나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할 때 문제를 쭉 풀어 나가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설명 같은 게 필요하면은 또는 개념이 필요하면은 그걸 먼저 설명을 해 드리고 그 설명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제 또 문제를 풀 건데 만약에 하시다가 난 전 잘 모르겠는데 난 그냥 저거 설명하는 거 보니까 난 저 잘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오시면은 저한테 간단하게라도 사인을 좀 주세요. 아니면은 표정을 찡그려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옆에 침을 뱉어도 돼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거 보고 죄송합니다 하고 개념 설명 같은 거 더 추가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첫 번째 생명과학 탐구라고 나와 있죠. 생명과학 탐구 내용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안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수능형 문제 보면은 국어 영역 비슷하게 뭔가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분석하는 유형의 문제가 좀 몇 번 나와요.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만 조금 알고 있으면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탐구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뭐가 있나요? 네, 귀납 탐구하고 연역 탐구가 있죠. 귀납 탐구, 연역 탐구의 차이점 아실 거예요. 귀납은 어떤 관찰을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일반적인 어떤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연역 탐구가 현대과학에 와가지고 잘 모르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에서 결과가 나온 자료를 분석해서 뭔가 알아내는 아주 되게 복잡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역 탐구랑 여기 있는 귀납 탐구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설 설정 같은 게 있다. 그 다음에 가설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한다. 까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연역 탐구 방법이 이제 크게 시작이 어떤 현상을 관찰하면은 현상 관찰하고 이제 문제 인식하죠.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순서 맞추기로 시험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거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유명한 게 에이크만 각기병 연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연구하는 것처럼 어떤 현상 관찰해서 문제 인식하는데 간단하게 전 예를 하나 들자 그러면은 제가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러울 수 있는데 코딱지 얘기를 하나 해요. 저는 이게 사람들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거 쓰는데 코딱지를 아기들이 먹는 거 아세요? 네, 아기들이 먹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아마 생각 없이 먹는가 봐요.
먹는데 이제 그걸 본 과학자가 보통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지지지지 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봤던 한 과학자가 이제 캐나다의 과학자인데 이걸 보고는 야,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딱지 괜히 먹는 게 아닐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 이제 가설 설정을 하겠죠. 아마 코딱지를 먹으면 아마 면역력이 증가해서 그 이유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먹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설계해 주죠. 탐구 설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실험할 건지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걸 토대로 시행 또는 수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하죠. 수행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걸 이제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요. 예를 들어 20명 모집했다 이러면 10명 나눠서 뭐 합니까? 대조군과 실험군 나누죠. 대조군 실험군 나눈 다음에 대조군 실험군에다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코딱지를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먹는 거죠, 그죠? 먹는 거니까 실험군에다가 코딱지를 먹게 시키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나머지 대조군에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해되죠?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뭐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등등등은 다 어떻게? 동일하게 다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바꿔주는 요걸 우리가 무슨 변이라고 했죠? 이게 중요하죠. 바꿔주는 걸 조작 변인이라고 해요. 조작 변인. 그 다음에 나머지 상황은 다 똑같이 맞춰준다 그래서 이거 무슨 변인? 통제 변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일 묶어서 독립 변인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색깔 표시하는 요 용어들이 시험에 나와요.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문제를 확인해 볼 텐데 다시 한번 할게요. 조작 변이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실험군과 대조군을 다르게 하는 것. 통제 변이는요?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 그러면 당연히 통제 변이는 이 실험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럼 얘만 주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조작 변인이 원인이 되어서 뭔가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를 우리는 종속 변인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얘를 뭐라고 보면 돼요? 결과로 보면 돼요.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 이 종속 변인에 대한 설명을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딱지를 먹었으니 면역력이 증가하거나 또는 증가하지 않거나, 그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종속 변인을 말로 설명하라 그런다면 면역력이 증가하는 여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 네 번째, 자료 해석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왜 실제 실험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요? 감독님, 올라갔을 것 같아요? 내려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올라갔어요. 이거 실제로 이거 코딱지 실험을 했어요. 캐나다 과학자가 했는데, 근데 당연히 다른 과학자, 야, 코딱지 먹으면 되게 그게 너 실험 잘못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는 다른 과학자가 뭐 독일이나 이제 다른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럼 실제 실험했어요. 독일의 티빙겐 연구소에서 실험했는데 또 이 물질이 특정 물질이 있더라, 그걸 증가시키더라 라는 걸 발견을 하고 그 이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또 실험을 해요. 코딱지 가지고 실험했는데 또 결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실험을 한 번으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여러 번 진행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걸 여러 번 해야 이게 진짜 가설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 일반화했다라고 하자.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 이게 간혹가다 물어볼 때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됐죠? 잘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나 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험에 하나 맞추고 틀리고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필기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사진 찍어 가셔도 되고요. 네, 넘어갈게요. 지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하나씩 문제를 풀어 나가 볼게요. 개인적으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거기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그거 다 풀어 오시는 게 이왕이면 그래도 좋아요. 아예 안 풀어보는 것보다 한번 풀어보고 공부하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거고, 내가 공부하다가 그런 거 있죠.
다 수험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선생님 뭐 또는 교수님 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 저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좀 체크해놔야 되겠다. 그런 것들 좀 정리하면서 하나씩 문제 좀 풀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그림은 두 가지 탐구 방법 가난데. 자, 가를 보시면은 가설 설정 실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귀납적 탐구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나 같은 경우에는 가설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연역적 탐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박스를 보니까 파스텔에는 생물이 없는 곳에서 생물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으니 파스텔에는 연역적 탐구를 한 거네요. 그래서 밑에 기억번. 가에서는 의문에 대한 잠정적 해답을 먼저 찾는다. 이때 잠정적 해답이란 말이 가설 설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귀납적 탐구였으니까 가설 설정 존재하지 않겠네요. 다음 니은 대조 실험이 수행되는 탐구 방법은 나이다. 대조 실험이란 얘기는 여기 아까 설명했다시피 대조군과 실험군을 나누는 실험을 말합니다. 나 같은 경우 연역적 탐구 방법이니까 존재하겠네요. 파스텔은 연역 탐구를 이용했다. 어려운 거 없죠? 쉬운 건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다음 2번. 연역 탐구 방법의 일반적인 과정이다. 가와 나는 각각 가설 설정과 탐구 설계 중에 하나다. 자, 이제 문제 인식하면은 이제 뭐 세우죠? 가설 세우고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 증가할 거야. 그러면 대조군과 실험군 나누는 설계해야 되겠네요. 그러다가 수행하고 결과 분석했더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일반화 시키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면역이 증가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설 재설정을 합니다. 가설 재설정. 그래서 다시 실험을 진행을 하죠. 기억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고르시오. 가 과정에서 의문에 대한 잠정적 해답. 똑같은 문장 계속 나오죠. 잠정적 해답이니까 가설 설정. 니은 대조군 설정은 나 과정에서 해야 된다. 대조군 설정 탐구 설계 과정에서 해야 되겠죠. 어려운 거 없고 맞고 도출된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A 경로예요, B 경로예요? A 경로로 가겠죠. 왜냐하면 일치를 안 했으니까 다시 설정해야 되니까. 됐나요?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거기 1, 2, 3, 4, 5번 없죠?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이거 그런 분 계시던데 기억 맞고 니은 틀리니까 봤더니 1번에 기억밖에 없어요. 그럼 기억 다 체크하고 디귿 안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수험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제가 귀찮아서 뺀 거 아니에요. 자, 3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물질 X의 작용에 대한 탐구 과정이다. 대장균을 배양하던 배지에 우연히 X가 첨가되었고 배지의 대장균이 사라진 것을 관찰하였다. 사라진 걸 관찰했으니까 아, X의 어떤 물질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설 설정하고 그러면 다는 대장균 20개 배양 접시 준비해서 10개는 X를 넣고 나머지 접시에는 X를 넣지 않았네요. 그러면 위에 요걸 A라 그러고 밑에를 B라고 한다면 A는 대조군이에요, 실험군이에요? 실험군이죠. 왜요? 내가 알고 싶은 게 뭔데요? 뭔가를 넣어서 뭔가를 처리해서 뭔가 나타나는 거야 되니까 A가 실험군, B가 대조군이 되겠네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처리 안 하기 실험군이에요.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설에 대한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떤 대조군과 실험군을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뒤에서 볼 건데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X가 첨가된 배양 접시에는 대장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X가 첨가되지 않은 거에 대장균이 증식하였다. 아, X가 대장균 증식을 억제하는구나. 알 수 있겠네요. 기억번. 이 실험에는 대조군이 설정되었다. 그죠? 어려운 거 없고. 이 실험의 조작 변이는 대장균의 증식 여부다.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칠판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조작 변인이라고 딱 나왔죠? 그럼 아까 방금 공부했던 어느 거에 해당하는 건가요? 원인에 해당하는 거네요. 근데 옆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대장균의 증식 여부죠. 그럼 대장균이 나타났는지 사라졌는지 그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조작 변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종속 변인이라고 해야 합니다. 종속 변인. 다음, X는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기억에 적절하다. 근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가설이었네요. 그러니까 X가 우연히 들어갔을 때 대장균이 죽었으니까 맞는 표현 되겠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첫 수업이라서 되게 떨려요. 되게 말도 많이 더듬고 원래 안 그러는데. 넘어갈게요. 다음은 영희가 수행한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제 푸른 곰팡이 세균 증식을 멈추게 하는 물질을 만들 것. 아까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거죠. 위에는 물질 X라고 표현한 것 뿐이지 여기서는 그냥 푸른 곰팡이라고 이제 제시를 한 것밖에 없죠. 자, 만들 것을 생각하였다. 나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넣은 배지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푸른 곰팡이 배양을 넣은 배지엔 세균이 증식하였다. 갑자기 나가 이상하지 않아요? 가까진 이해돼요. 근데 나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결과부터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순서 맞추기 문제라는 게 느껴지죠? 그 밑에 보면 순서 맞추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푸른 곰팡이는 세균 증식을 멈추게 하는 생각하였다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설 설정 같은 거라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온 거고 결과가 나온 거고 다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것에 의문이 생겼다. 아, 이게 제일 먼저겠네. 의문을 가져야 가설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순서는 다 다음에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라 보니까 두 개의 배지에 동일한 조건을 배양할 때 하나에는 넣고 하나는 안 넣고 이거 대조 실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 실험이 라. 그 다음에 결과 나타나고 마지막 아, 이런 걸 알게 되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균 증식 여부는 독립변이다. 이런 용어 나오죠 지금. 독립변인.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여기.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을 묶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세균의 증식 여부니까 이건 결론이죠. 결과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종속변인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아마 이번 시험에 이게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거 꼭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실험군이다.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넣었고 하나는 안 넣었죠. 그럼 넣었으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실험군 맞겠네요. 그 다음 탐구 과정은 요거니까 틀렸다. 다음 2번 좀 확대해서 다음은 과학자의 담배 식물에 대한 탐구 과정이다. 담배 식물의 잎에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발견돼서 어떤 역할인지 궁금했고 그 다음에 담배 식물을 보호할 것이다. 아, 니코틴이 보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가설을 세우겠죠. 니코틴은 보호의 목적으로 물질을 분비할 것이다. 자,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정상 담배 식물에 비해 니코틴 함량이 95% 감소한 유전자 변형 담배 식물. 정상과 유전자 변형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정상 담배 식물을 심은 화분과 유전자 변형 담배 식물을 심은 화분을 두 개를 이제 곤충 접근하기 쉬운 것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곤충에 의한 잎의 손상 정도를 확인해 봤더니 결과가 정상 담배는 잎의 면적, 손상 면적이 별로 없는데 유전자 변형 담배 물질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 물질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손상 면적이 증가하였다.
이해되죠? 그럼 실험군은 뭐예요? 유전자 변형한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놔둔 거예요? 변형한 거예요. 그죠? 네, 마음속으로 변형한 거라고 해주세요. 네. 그럼 정상 담배는 대조군이네. 아,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번. 기억은 대조군이다. 즉, 기억이 뭐였죠? 유전자 변형. 아, 이 친구는 실험군. 다음, 종속변이는 손상된 입 면적이다. 면적된 정도를 그 그래프로 확인해 봤죠. 그럼 이게 결과예요? 결과 맞죠? 네. 결과라서 종속변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과학자는 연역 탐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간혹 가다가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거 귀납하고 연역 순간적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진 않죠? 만약에 정 헷갈리면 이렇게 해주세요. 연역할 때 연자가 이게 연기하다, 연극하다 할 때 연자예요. 한문으로 하면. 그럼 연기, 연극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뭔가 하는 거잖아요. 뭐 최근에 유명한 영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벤져스 뭐 이런 영화가 있다 치면은 그 어벤져스 나오는 저기 아이언맨 그 사람 실제 아이언맨 아니잖아요. 아이언맨 아닌데 아이언맨인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연기를 한다는 개념은 우린 과학에서 현재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뭔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마치 연극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곧 실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괜찮죠? 이런 거 장치 하나 만들어 두면 나중에 시험 칠 때 시간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6번. 다음은 철수가 한 건데, 자, 문제인식 보면 여름에 무성했던 은행잎이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가사 수정은 물음표 찾았네요. 자, 탐구 설계 및 수행. 여름에 잎이 무성한 은행나무를 온실에 심고 A그룹은, 자, 나눴네요. A그룹은 여름과 같은 1조 시간을 유지, B그룹은 1조 시간을 점점 짧게 변화시켜서 가을과 같아지도록 한 후에 각 그룹에 떨어진 잎수를 조사하였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일정 기간 동안 A와 B에 떨어진 잎의 수는 차이가 없었다. 이거 실험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실험은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향후에 가설 재설정에 다시 실험해야 돼요. 그러면 A그룹, B그룹 나누고, 자, 기억, 니은, 디귿. 종속변이는 잎이 떨어진 수다. 결과 맞죠? 맞다. 그 다음, 니은. A는 대조군, B는 실험군이다. 이 위에 보니까 A그룹은 그대로 뒀고, B그룹은 변화시켰죠. 그럼 B가 뭐예요? 실험군이 되겠네요. 그럼 맞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은 1조 시간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엔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결론을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내려야 돼요? 1조 시간은 식물잎이 떨어지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론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실험을 제대로 주는 경우가 있고 제대로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 실험이다. 효소 X는 단백질을 분해할 것이다. 동일한 양의 단백질 용액이 들어있는 두 개의 시험관의 표와 같이 조건으로 물질을 첨가했다. 여기 보면 실험 1하고 이게 나와있죠. 1에는 증류수를 동일하게 넣어주는데 2번에만 뭐 넣어줘요? 효소 넣어줬죠. 그럼 여기는 실험군이 누구예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네, 대조군. 이렇게, 네. 오물오물이라도 한번 해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결과 1. 1에서는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았고 2에서는 단백질이 분해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왔죠? 자, 기억번. 1은 대조군이다. 맞네요. 니은 효소 X의 첨가 여부는 통제 변인이다.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 내가 바꾼 거니까 뭐라 해야 돼요? 조작 변인. 바꾼 거니까. 만약에 본인이 그 출제위원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이 통제 변인을 통해 가지고 이걸 시험 문제를 맞다고 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온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건 통제 변인이다. 뭐 이해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그다음 디귿. 이 탐구 과정은 연역 탐구다. 그죠? 실험했으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기병 연구. 그죠? 각기병에 걸린 닭을 관찰하던 중에 모이가 현미로 바뀌니까 나았다. 그래서 가설 설정을 했다.
각기병에 걸린 50마리를 25마리씩 두 분류로 나눴네요. 그죠? 그러면 현미를 주니까 나왔죠. 그러니까 현미 속에 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니 여기에 있는 집단 A는 실험군이에요, 대조군이에요? 집단 A는 현미를 줬으니까 얘는 실험군. 그 다음에 백미는 대조군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모의 주는 횟수는 3회로 동일하게 했으니 기억은 통제변인이에요, 조작변인이에요? 통제변인. 이제 보이죠? 나이스. 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A, B 각기병 여부를 확인해봤다. 네, 이제 결론은 안 나왔네요. 내려갑시다. 기억, A는 실험군 맞고 기억은 통제변인이다. 그래서 바로 나오죠, 이렇게. 어려운 거 없고. 디귿번, 귀납적 탐구 아니죠. 실험을 했으니까. 다음. 혹시 저기 속도가 좀 빠른가요? 조금 템포를 늦출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갈게요. 네. 자, 귀납 탐구 사례이고 나는 연역 탐구 사례이다. 각 구다른 침팬지 행동 관찰하고 여러 특성을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이걸 읽어보니까 얘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구나. 무슨 탐구? 귀납 탐구. 레디는 두 개의 병, 딱 보이죠? 하나는 뭐 하고 하나는 뭐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네요. 그럼 얘는 연역 탐구. 자, 내려가서 보면 기억번, 가에서는 가설 설정을 해야 한다. 아니죠? 귀납이니까. 나에는 대조군이 있다. 그죠? 나는 연역 탐구니까 대조 실험을 하죠. 그 다음 디귿, 나에서는 입구를 막은 병은 입구를 막지 않은 병보다 더 따뜻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문제를. 두 개의 병에 작은 고기 조각을 넣고 한 병은 입구를 막지 않고 하나는 입구를 막았대요. 그러면 얘 조작변이 누굽니까? 입구를 막고 안 막고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통제변인이 돼요. 근데 온도가 뭐야? 온도를 바꿨대. 입구를 막은 병은 입구를 막지 않은 병보다 더 따뜻한 곳에 보관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둘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통제변인. 자, 넘어갈게요. 다음은 영희가 낙타털이 수분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낙타털로 인해 땀으로 손실되는 수분의 양이 줄어 낙타체 내 수분이 보존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집단을 A와 B로 나누고 A는 털을 깎지 않고 B는 털을 깎았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털 때문에 수분이 변하는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털을 깎지 않은 건 대조군, 털을 깎은 건 실험군이 되겠네요. 두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동일하게 통제한 후에 땀으로 손실되는 걸 결과를 얻었더니 A는 털을 깎은 거, 이 친구는 털을 깎지 않은 거네요. 죄송합니다. 털을 깎지 않은 거, 털을 깎은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털을 깎은 게 수분 손실이 더 많네요. 그럼 털이 수분 손실과 영향이 있다. 관련이 있다. 그러면 A는 대조군.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종속변인이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땀으로 손실되는 수분량,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해 보는 거니까 종속변인 맞네요. 그 다음에 연역 탐구 방법이다. 자, 넘어갈게요. 천인조 실험이다. 수컷 천인조의 꼬리가 번식기에 길게 자라는 것을 보고 그 이유가 궁금하였다. 이렇게 해서 아마 꼬리가 짧은 수컷보다 긴 수컷이 더 많은 선택을 받을 것이다. 아마 긴 꼬리가 암컷에게 선택받기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3개의 집단을 나눕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 보세요. A는 뭐라 돼 있어요? 자연 상태로 두었다라 그랬죠. 그럼 자연 상태라는 거는 아무 처리 안 한 거죠. 그럼 얘는 대조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좋아요. 대조군. 그런데 B는 꼬리를 잘랐죠. 그럼 B는 실험군이에요, 아니에요? 실험군이에요. 그죠? 근데 실험군이 얘랑 비교 딱 했을 때
A와 B를 통해서도 실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더 있냐면 B 집단에서 잘라낸 꼬리를 덧붙여서 길게 만들어준다. 실험군을 두 개로 만든 거예요, 이걸. 아, 하나는 실험군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었더니 그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얘 둘이 비교해보고 얘 둘이 비교해보고. 그죠? 보니까 그에 대한 결과가 그래프로 나타났네요. A는 대조군인데 그 대조군에 비해서 꼬리를 자른 집단은 선택을 안 받고 꼬리를 붙인 집단 선택을 더 받았으니 아, 꼬리 길이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 A는 대조군 맞죠? 나는 가설 설정 단계이다. 나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암컷 천인조들은 배우자로 꼬리가 짧은 것보다 수컷을 더 선택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면 이제 가설을 세운 거죠. 아, 맞네. 그 다음에 딕은 이건 연역 탐구 방법이다. 다음 철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이다. 소화요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아,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증류수 넣은 문제랑 비슷한 거네요. 시험관 1번, 2번을 넣었는데 같은 양의 녹말이래요. 같은 양의 녹말. 이거 뭐예요? 통제 변인. 이제 보이죠? 시험관 1번, 2번에 넣었는데 조건으로 표와 같은 조건으로 물질 첨가하고 37도씨 이것도 통제 변인이네요. 그러면 이제 기억과 니은의 첨가한 물질이 달라져야 이게 조작 변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결과가 실험 2에서만 녹말이 분해가 되었다. 아, 그러면 1에다가 효소를 첨가했어요? 2에다 첨가했어요? 2에다가 첨가한 거네요. 됐죠? 결론이 소화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한다 라고 했으니 다음은 적절한 건 누구냐? 그럼 소화효소는 기억에 넣었어요? 니은에 넣었어요? 니은에 넣었으니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이해되나요? 네. 수능 문제였어요. 얘가 희한하죠? 수능 정도 풀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이게 공무원 정도는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 한번 나왔어요. 2017년에. 이건 지금 보시는 맨 마지막 문제는 이거 공무원 시험 문제예요. 푸른 곰팡이 세균 생장 억제한다. 이거 이제 가설을 세우고 동일한 조건에서 세균을 배양 중인 두 접시 중에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고 아까 똑같은 문제죠. 다른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았다. 다음 며칠 후에 푸른 곰팡이를 넣은 접시니까 이 친구는 넣었으니 실험군이에요, 대조군이에요? 실험군.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였고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은 접시에는 세균이 증식하였다. 제가 10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이거는 공무원 문제라서 한번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초 드릴게요. 됐나요? 답 바로 나오죠? 바로 갈게요. 1번 기억은 세포막이 없다. 아, 이건 세포막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뒤에. 세포 오늘 또 배울 거니까 뒤에 하고. 그 다음에 니은 2번 이 니은은 실험군이다.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딱 알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바로 세이브하는 거예요. 3번, 4번 보지 말고 지나가도 돼요 그때는. 그래도 볼게요. 우리는 공부하는 목적이니까. 3번 조작 변이는 세균의 증식 여부다. 딱 보이죠 이제. 뭐예요? 종속 변인. 네. 여기까지가 방금 탐구 방법인데 만약에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 아니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오르니까 그래도 공부를 했다고 이 정도 공부만 하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뭐 우리 속된 말로 개이득이죠. 이 칠판 좀 지울게요. 다음에 생명현상 특성. 특성도 여러분들 다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또 모르니까 정리 한번 해보고 지나갈게요. 간단하게. 자, 할게요. 생물은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생물은 정의를 못 내려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시험 첫 번째 시험이 그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첫 번째 시험이 이거였어요. 생명체에 대해 논하시오. 생물을 정의하시오예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제 배운 대로 쓰긴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그럼 교수님은 평생 약 40년 연구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었어요.
40년을 이렇게 한 생물학에만 대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인데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는 생물의 정의는 뭔가요? 라고 질문했더니 대답이 나도 잘 몰라였어요. 그렇게 평생 연구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정의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화학이나 물리나 이런 거 보면은 딱 정의가 딱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들은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자? 내가 어떤 특정한 생물체라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들을 쫙 나열을 해요. 끝나면 여기에 내가 새로운 생물을 발견하면은 여기에 다 부합하면은 오케이 생물. 만약에 여기에 부합을 안 하면 오케이 무생물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일단 두 번째 물질 대사라는 걸 해야 된다. 물질 대사의 정의가 뭐죠? 그렇죠? 이렇게 왜? 물질 대사는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야 돼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무슨 반응? 화학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물질 대사라고 하자. 그 시험 문제 가끔 장난치고 싶으면 이렇게 내요. 생명체가 아닌 걸 갖다 놓고는 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생명체가 아니니까 부합하지 않네요. 이 말 이해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물질 대사는 나중에 뒤에 자세히 할게요. 자극에 대한 반응. 오! 네, 반응했죠? 이런 거. 네, 안 놀래네. 4번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가 뭐예요? 내가 지금 되게 더우니까 몸에서 땀이 쫙 나서 땀이 식으면서 열을 빼앗게끔. 그러면 다시 온도 떨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거 하는 거. 다섯 번째 발생과 생장. 자, 요거는 이제 원래 하나씩 이렇게 발생 생장이다, 뭐 유전이다, 뭐 이런 것들을 묶어내는데 얘들은 한번 짚고 갈게요. 혹시나 해서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난 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수정란. 이 수정란이 이렇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갈라지는 과정을 난할. 이 난할 과정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아주 많은 세포가 되었다가 아기가 이제 출산하고 나면은 아기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성장을 합니다. 청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발생은 어디까지며 생장은 어디까지냐 이걸 물어볼 때 한 번씩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죠? 발생은 수정란에서부터 완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를 발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앞에 형용사 뭐 붙였어요? 완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니까 이제 아기로 태어나면 완전한 개체가 됐죠. 근데 이거를 동물에 적용시키면 조금 달라져요. 일단 여기까지 발생이고 그 다음에 몸집이 커져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생장이라고 하자. 요거 가끔 구분할 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개구리 알이 올챙이가 되었다. 이거는 완전히 발생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다시 올챙이는 완전한 개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직 발생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수정란이 개구리 알이 어린 개구리가 되었다 이러면 요거 발생 끝난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런 식의 문제 한 번씩 나와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알면 나중에 이제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까지. 그래서 저는 이 용어에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색깔. 완전한 개체. 완전한 굿이.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주세요. 다음 6번. 생식과 유전. 뭐 이건 어려운 거 없죠. 성이 존재하는 걸 유성생식. 그 다음에 성이 없는 걸 무성생식 이렇게 부르죠.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유전은 뭐예요? 내가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태어나는 거. 유전 어려운 거 없고. 7번 적응과 진화. 적응 진화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특정 환경에 대해서 내가 몸이 그 환경에 알맞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진화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돌연변이 같은 거 일어나면서 그 환경에 딱 알맞는 개체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되는 걸 우리가 진화라고 한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적응을 따로 떼고 진화를 따로 떼고 설명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걸 따로 떼는 순간 너무 어려워져 버려서 제가 설명을 일부러 안 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발생과 생장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이걸 구분을 짓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하는 거지, 나머지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이렇게 묶어둔 거는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괜찮죠? 네, 여기까지. 지금 생명현상 특성 7가지 얘기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물어보진 않고 특정한 예시를 주면서 이 애는 지금 뭐 어떻게 됐니? 뭐 항상성 유지를 하는 거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좀 확인을 좀 해보고 몇 문제만 확인해보고 좀 쉴게요. 자, 14번. 다음은 독성 물질을 만드는 유럽 토끼풀이다. 만약에 시간 없으면 밑줄 친 것만 볼게요. 독성 물질을 축적한 토끼풀의 비율도 동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문제를 보니까 뭔가 어떤 지역으로 갈수록 뭔가 변하는 성향이 나타나네요. 그럼 위를 보니까 독성 물질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한데 낮은 온도에서는 손상이 되니까 유럽 대륙에서는 이제 평균 기온이 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독성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굳이 제가 온도가 떨어지니까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독성 물질을 축적을 안 하겠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고 진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 효모는 출합법으로, 그럼 얘는 뭐예요? 생식과 유전, 출합법. 이거 혹시 알고 있어요? 출합법. 네. 그 다음 2번.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 잎은 가시로 변한다. 그 이유는 수분을 빼앗기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건 진화, 적응 진화라 말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인데 나머지 거 볼게요.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도 정록생명이다. 이거는 유전 얘기했고, 4번 반딧불 이 체내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을 낸다. 이건 뭘까요? 물질대사. 화학 변화니까. 민들레 종자는 뿌리 줄기 잎을 가진 개체가 된다. 이거 뭐예요? 발생과 생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고, 다음 건조한 지역에 살고 있는 선인장과 캥거루인데 선인장 잎이 변했으니까 요건 적응과 진화. 마찬가지 캥거루쥐는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달된 콩팥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 수분을 줄여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적응과 진화. 이제 찾아봅시다. 1번 올챙이는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요거는 발생생장이죠. 미모사 건드리면 오그라든다. 자극에 대한 반응.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대사. 핀치새는 먹이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적응 진화네요. 그 다음 5번 암컷 흰눈 초파리의 자손 중에 수컷은 모두 흰눈이다. 요거는 유전. 답은 4번. 다음은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한 예의다. 운동할 때 증가한 심장박동수는 휴식을 취하면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그 다음 겨울에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근육을 떨어 열을 발생시킨다. 항상성 유지네요. 항상성. 그 다음 1번 아까 똑같은 거네요. 올챙이는 개구리가 된다. 그 다음 2번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그 다음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도 생명이다. 4번 식물은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변화시킨다. 4번 뭐예요? 물질대사. 그 다음 5번 혈당량이 높아지면 글리코젠을 합성한다. 혈당량 조절이네요. 항상성 유지 맞네요. 밑에 일단 17번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다음은 기러기와 벌새에 대한 설명이다. 기러기는 폐와 연결된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어 산소가 희박한 수천 미터 상공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벌새는 모든 방향으로 180도 회전할 수 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적응한 거네요, 이 친구는. 그러면 1번
효모는 세포흡을 통해 에너지를 넣는다. 요거는 뭐죠? 물질 대사. 2번 나비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성충된다. 발생과 생장. 3번 개구리 긴 혀는 곤충을 잡아먹기에 알맞다. 요게 적응과 진화겠네요. 그다음 4번 생맹. 요거는 유전. 5번 플라나리아 빛을 비추면 빛을 피해 이동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 쉽죠? 조금만 쉬었다가 뒷파트 이어서 나가겠습니다.